어차피 그때까지는 포함 안 돼요. 그 전에 다 반편성이 돼. 봐보자. 우리가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걸 할 건데,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성립하는 게 됩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메넬라우스 정리라든가 다른 정리들이 있어. 근데 그런 정리까지는 안 할게요. 오케이? 중선 정리만 그냥 하세요.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학기 중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할게.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뭐냐면, 이게 이제 중점이 있어. 중점이 있을 때 이 MP의 제곱하고 각각의 제곱에 대해서 특징이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. 그러니까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은 2배 AM의 제곱 플러스 MP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. 오케이? 이게 이제 중선 정리인데, 증명을 할 때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, 이걸 0,0이라고 놓고 A, 0, B, 0, C, D라고 놓고 길이에 대한 식을 싹 세워버리면 나와요. 오케이? 그것을 증명하진 않을게. 그냥 마이너스 A, 0, A, 0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. C, D라고 잡고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소가 되는 지점이 있잖냐. 이 제곱에 대한 최소가 되는 지점. 이 지점을 찾는 데 있어서 이 중점으로부터 가장 짧은 지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, 이거 제곱의 2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. 그러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.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풀 거냐면 당연히 식으로 풀어볼 거예요. 오케이? 이걸 이제 이 식으로 풀어보면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4예요. 그때 A, B, C가 되고 AC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BP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좌표를 줘서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. 문제가 안 풀리면 좌표를 줘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억하세요. 그거 이번 시험에 있었지? 이번 시험에 있었잖아요. 제곱 청담고. 이게 좀 방금 충격적? 바로 옆에 문제 있었어요. 이거 있었어요. 좌표를 세워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있어서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때도 당연히 이 점의 좌표가 2,0이고 이 점의 좌표가 2루트 3, 0,2루트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니까, 이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이 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거든. 그러면 얘가 a, 마이너스 루트 3a 플러스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2,0과 2,0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. 오케이?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어.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중선 정리를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건데, 중선 정리는 이 AP의 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. 그럼 2배에 MB의 제곱 플러스 MP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, 이거 최소의 값이 거진 바로 나와요. 왜냐면 MB는 뭐예요? 2야. 그러니까 이 길이가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. MP는 생각을 해봐. P가 이 선 위에 있는데 M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래. 짧은 거잖냐? 수선의 발을 내리면 돼요. 2대 1대 루트 3인 거라. 그래서 루트 3이 돼요. 루트 3의 제곱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. 이러면 최소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. 오케이? 알겠어요?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그때의 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때의 점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줄 수 있는데, M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나는 이때의 점 있잖냐? 이때의 점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. 오케이? 그러면 학교 시험에 생각보다 그게 많이 나오거든?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, 너 이제 시험 봤으니까 최소가 되는 지점은 A가 뭐가 됐을 때? 10분의 9냐? 이거 A야, 왜? 10분의 9. 10분의 9가 됐을 때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, 실제로 중점을 찍어서 이 중점의 좌표가 분수꼴로 나와서
제곱제곱에서 문제를,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풀기는 복잡한 거야. 오케이? 그래서 이제 내가 식을 이렇게 세워서 처리한 거예요. 그러면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그 좌표를 구해 주겠습니다. 라는 것은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는 이 지점이 있잖냐? 그래요? 이 지점에 대해서 최소값을 갖는 P의 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. 라는 거예요. 오케이?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P의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. 라는 것이 자주 등장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구한다라는 걸 또 알아놓으면 좋아요. 실제로 제곱제곱해서 이제 이 제곱제곱해서 중선 정리를 이용하면 수직이 되는 점이 되지만 이때는 이 A 값이 주어졌을 때의 점이 되겠습니다. 라는 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뭐가 더 쉬울지는 너희들이 판단하는 거야. 오케이? 너희들이 판단하는 거야. 근데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아까쯤에 말했던 대로 이 중점이 분수꼴로 나와서 그냥 식으로 푼 거예요. 오케이?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못해. 내가 계산 많이 못하거든. 너희도 알다시피 자주 틀려. 계산이 자주 틀려. 어디선가? 어디선가 쭉 틀려 있어. 그러지 않냐? 근데 분수꼴이 나오는 순간 머릿속으로 연산이 더 안 돼. 너희도 그러냐? 나만 그러냐? 그래서 나는 그 최대한 분수꼴에 대한 것을 자연수나 정수의 형태로 처리하려고 노력해요. 오케이? 너희들이 연습을 해봐. 그 다음 봐봅시다. 그 다음 제곱제곱이 또 있던가? 이거 말고 없던데. 뭐 이 정도 있나? 뭐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중선 정리를 통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. 라는 거니까 이거는 넘어갑시다. 그리고 이제 얘도 거진 비슷해요. 오케이?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나타내 볼게.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무게중심의 좌표가 중선의 교점이 되겠습니다.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. 중점을 찍어서 이것, 중점을 찍어서 이거의 교점을 G라고 놓겠습니다. 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점의 교점을 G라고 놓겠습니다. 라는 거야. 그때 뭐라고 했냐면 AB 이 길이의 제곱 플러스 AC 이 길이의 제곱을 줄 건데 그러면 여기 이제 가운데 점이 G였잖냐? BG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에다가 BC의 제곱으로 표현해 주세요. 라는 거예요. 오케이? 이걸 이제 너희들이 한번 표현해 보면 돼. 식을 정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.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제곱 있잖냐? 얘를 표현해 줄 수 있거든. BC의 절반을 X라고 합시다. X라고 쓸게. 이게 X의 제곱 플러스 얘를 Y라고 할까? Y의 제곱의 2배가 되겠습니다. 라는 것을 알아요. 오케이? 이렇게 쓸 수 있네. 그 다음에 BC의 제곱을 E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? 그래요? 그 다음에 이 BG의 제곱 플러스 CG의 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미안. 다시 할까? 뭔가 틀렸지? 뭐 틀렸어요? 이 AB의 제곱, AC의 제곱은 3Y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? 미안해요. 그러면 3, 9Y의 제곱으로 쓸게요. 얘는 L배 무엇이 될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. 라는 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앞에 곱해지는 K값 구해줄 수 있어요? 없어요? 있지. 오케이?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할 때 제곱이 겹치는 부분이 있잖냐? 그것을 기준으로 정리해 주겠습니다. 라는 게 핵심이야. 오케이? 이것 말고는 특별히 없네요. 그 다음 봅시다. 오, 지금 47분이야. 내분점, 외분점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한번 봐봅시다. 넓이를 2등분 하겠습니다. 라는 건데, Y축이 넓이를, Y축이 넓이를 2등분 하겠습니다. 라는 거예요. 오케이? 너희 뭐해? 아무튼,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대요. 오케이?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으면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냐면 이 넓이랑 같은 거예요.
그런가? 그래? 왜냐면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. 정확히 대칭식인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은 거예요. 오케이?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이 넓이는 2분의 1이 되는 건데 이 넓이도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구해주면 돼요. 그래요?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밑변의 길이도 알고 높이도 알지 않냐?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? 넘어갑시다. 너희들이 공통된 부분을 제외시켜서 나름대로 같은 부분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니까 이거는 전에 했던 이건 이제 전에 했던 이거랑 거진 비슷해. 요거 요 어디 갔냐? 요 어디 갔냐? 계속차도 없네. 요거랑 거진 비슷해요. 오케이? 넓이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공통된 부분을 더하거나 빼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잖냐. 그래서 이 평행한 선을 그어주세요 라는 게 여기에서는 핵심이지. 공통된 부분을 제외시키고 밑변에 대해서 높이가 같게끔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라서 이 주어진 이 선하고 평행한 선이 되게끔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그러니까 이런 넓이를 처리할 때는 중간의 것들을 더하고 빼줘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. 그리고 한 번 본 적이 있거든. 이 고등수학 상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. 혹시 어떤 도형이 있어. 어떤 도형이 있는데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어 있어. 넓이를 이제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어 있는데 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할까? 도형을 이렇게 만들자. 이 부분이던가? 이 겹치는 부분을 그냥 대충 할게. 내가 잘 기억 안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. 이게 이제 첫 번째 넓이고 두 번째의 넓이거든. 그래요? 그때 1번에서 2번을 뺀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등장한 적이 있어요. 중학교 때 너희들이 본 적이 있는 것 같겠지? 그러면 이것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한꺼번에 포함된 부분의 넓이에서 한꺼번에 포함된 부분의 넓이를 빼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.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더해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. 오케이?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형을 생각할 때는 이 넓이를 생각할 때는 어떠한 경우는 공통된 포함된 부분을 빼서 생각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뺄 셈에 대해서도 어떻게 공통된 부분을 추가해서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. 오케이?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고3까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. 알겠지? 그 다음 봅시다.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저번에 이거 내가 하다 말았냐? 이거 했던가? 했어요? 몇 개 했지? 기억 안 나냐? 이걸 한 게 아니고 이런 형태를 했다고. A에 이런 형태를 했다고. 오케이? 이런 형태는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 놓고 이제 저번에 내가 촬영했냐? 모르겠는데 올려놨으니까 봐봐. 오케이? 봐보고 봐봅시다. 우리가 그 도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닮음이에요. 오케이? 그러니까 닮음을 어떻게 찾아줄 수 있는가라는 거거든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닮음비가 4대 1의 비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아니네요. 1대 4의 비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냐. 그래요? 이 커다란 거랑 짧은 거의 닮음비가 1대 4야. 그럼 길이비가 1대 2예요. 오케이? 넓이비가 1대 4면 길이비가 1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. 그러면 나름대로 길이들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데 지금 이 길이가 10이야. 그러면 이 길이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?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. 대응하는 변의 비가 1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. 그러면 당연히
L의 y절편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게 거진 바로 나와. 왜냐면 닮음이거든. 3대 4의 비가 성립합니다 라는 건데 3대 4의 비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. 6에서 3분의 4 곱한 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. 그래요?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. 오케이?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닮음으로 이용하면 생각보다 빨리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. 오케이? 그래서 너희들이 그 닮은 비가 보이면 그 비들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오케이? 그리고 비를 곱할 때 내가 항상 이렇게 이 3에서 4로 보냅니다 라고 해서 3분의 4를 곱해서 처리할 거거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나름대로 알고 있지. 밑에가 기준량이고 우회가 비교량이에요.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에서 비교되는 것으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.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이에요. 그런가? 맞지?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부분들은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. 그 다음 봅시다. 이거는 조금 풀기 싫었던 거 아니야? 아닌가? 아니냐? 계산하기 조금 싫었던 거 아니야? 7번 럭키 세븐인데 봐보자. 1, 마이너스 5라는 지점이랑 에이 잘못 잡았다. 1, 마이너스 5라는 지점 4,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이 있어요. 이것을 m 대 n으로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거거든. 그러면은 b 쪽으로 가면 어디가 숫자가 더 작아? n이 더 작아요. 오케이? b 쪽으로 가면 그쪽에 있는 쪽의 숫자가 더 작아.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. 항상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. 그러니까 보통 3대 2 a, b를 3대 2로 외분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쪽에 점이 있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b 쪽에 점이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. 더 작은 쪽에 점이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그러면 얘가 이제 m 대 n의 b가 성립합니다 라는 건데 이거 식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지? 이거 내가 안 해도 되지? 그래요? 좀 느낌적인 부분으로 해볼까? m 대 n이 일사분면에 있으려면 얘인가? 얘인가? 가끔은 이렇게 풀어보고 싶기도 하잖냐? 얘인가? 그러면 이것 대 이거의 b가 몇 대 몇이에요? 1대 5. 1대 5의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? 더 작은 게 1대 5의 b가 될 건데 이것보다 비율이 어떻게 돼야 돼요? 1을 기준점이면 더 멀어지면 비율이 더 커지는 건가? m이 더 커지는 건가? 작아지는 거예요? 분모의 비율이 좀 더 커지지 않냐? 분모가 좀 더 커지는 건가? 그럼 5분의 1보다 더 클까, 5보다 클까 작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잖아. 그래요? 조금 애매한가? 조금 애매한 건 있다. X좌표도 비율을 생각해 줘야 되고, 조금 애매한 감은 있네. 식 써서 정리합시다. 오케이? 다음 봐보자. 이거는, 이거 방법 없어. 저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. 그래요.